수행 경전을 해설하는 법회 중에 신념 적용을 마감하고 이제 3주간 방학을 하고 나서 8월 하순부터 우리가 입출신념경을 해설하는 공부에 들어갈 건데요. 그 방학이 전에 오늘 한 번의 수업을 통해서 좀 보충적인 이야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낮 시간과 저녁 시간 두 번 동안의 위탁가에 대한 특강을 했고요. 오늘 낮 시간에는 삼매에 들어가는 특징적인 분기점 환희가 생겨나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환희가 생기다라는 빠모짱 자야띠라는 용례가 되는 경전들을 오늘 낮에 우리 2시간 꼬박 써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수행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인지 지도를 그려내는데 많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수행 지도를 그려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한 경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해졌는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자, 오늘은 위탁가와 관련한 특강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공부한 마찌마니까야 19번 두 부분의 떠오름경에 이어가지고 마찌마니까야 20번 경이죠. 위탁가 산타나 수땅이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이니까야 20번 경입니다. 이 공부 이런 의미의 공부죠. 일단 수행이라는 것도 사는 이야기 가운데 어떻게 우리 삶을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문제들을 해소해서 괴로움이 없는 행복한 삶을 실현할까라는 그 방법이고 실천의 과정, 이것을 수행이라고 할 거니까요. 일단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삶이라는 거 인식과 행위다. 인식이라는 삶의 한 측면과 행위라는 한 측면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행위는 찬다라는 것에 실려서 인식으로 전달이 된다. 찬다는 마치 지게꾼과 같아서 행위의 상황을 그대로 들쳐업고 가서 인식에 내려놓아주는, 전달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이제 인식도 어떤 형태로 행위에 연결이 되는데 인식을 행위에 전달하는 이 과정은 좀 특별함이 있죠. 따까라고 불리는 가래를 형성하는 과정 또는 자기화 과정. 그래서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이라고 정의하는 따까라는 과정. 따까라는 어떤 과정이 있어서 이 과정 안에서 가공된다라는 것을 특징으로 하죠. 참다가 그냥 들쳐업고 가서 내려놓는 전달 방법이라면 따까는 인식을 받아가지고 따까라는 영역 안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그 가공의 결과로 가래라는 거, 자기화된 상황을 만들어서 행위로 전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아주 요 자리에서 특징적인 거는 이렇게 가래가 형성됐다, 자기화되었다 하는 것은 몸과 만나는 것이다. 역으로 따까라고 하는 이 과정은
몸과 함께 하지 않은 마음만의 작용의 공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몸과 함께한 이 상태에서 견해라는 것이 행위의 한 측면으로 시작이 되고 여기에 구체적 행위가 출발하는 것을 위닦아, 그리고 뭐 위닦아와 함께 위짜라라는 것이 나타나죠. 그리고는 이것이 의도, 기대, 지향의 과정을 거쳐서 물론 뭐 이제 행위가 전체입니다만은 이렇게 구체적 행위로 연결이 되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때 보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뭐 지난주 2번의 특강, 그리고 이 특강까지 주제로 하는 것은 바로 요거 위닦아라는 것이죠. 참다라는 것은 행위를 들쳐놓고 인식에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다, 비중 큰 거다, 이거 알고 있는데, 그만큼 행위가, 그러니까 인식이 따까에서 가공되어 가지고 구체적 행위로 시작되는, 출발하는 그 자리에 있는 위닦아, 이것도 또한 행위가 시작되는 그 자리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중이 크다, 이런 부분을 보고 있죠. 자, 지난주 공부한 바에 의하면 부처님은 가르침의 비범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고 부처님 가르침 밖에 다른 가르침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영역으로 가르침의 비범을 말할 때 그 비범한 가르침의 내용을 어떻게 말하나요? 이렇게는 위닦아 하고 이렇게는 위닦아 하지 마라. 이렇게는 작의하고 이렇게는 작의하지 마라.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해서 머물러라 라고 해서 번뇌의 부승까지 이렇게 세 자리를 말해준다라는 거 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이 위닦아 위짜라라는 요 자리에서 아누 위닦겠디, 아누 위짜리띠 라고 해서 계속해서 위닦아하고 계속해서 위짜라 하는 요런 요 자리에서의 진행 상태를 특정해주는 표현이 있었죠. 뭐 이랬을 때 이제 이러한 아누 위닦기띠 아누 위짜리띠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할 때 뭐 이것이 마음의 성향이 된다, 요런 이야기, 또는 아누 위닦기띠 아누 위짜리띠 할 때 참다가 생긴다, 요 얘기 주목해서 보았죠. 그리고 뭐 아누 요거는 찢다의 영역이고 이어가지고 마노의 마누 빼까티 이런 부분까지를 이제 다 이렇게 보았죠. 요 위닦아가 행위의 시작점이다라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중요한 점들을 보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위닦아를 우리말로 번역을 좀 해야겠는데 사실은 이게 번역이 좀 어렵다. 왜냐하면 위닦아 무엇일까라고 하면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죠. 하나는 행위의 시작점이다. 또 하나는 이게 이렇게 몸과 함께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행위의 시작점이기는 하지만 경전은 의도 이후를 업이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사실은 자기화된 가래, 내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행위하는 영역은 의도 이후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면 이 윗닦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바로 이 닦아 안의 가공의 끝에 있는 난디라는 거. 물론 중간에 있는 라가 탐이라는 거죠. 난디 라가가 함께하면 가래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해지는 그 난디라는 것이 윗닦아를 경영하는 것이다,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전은 말해주죠. 바로 그런 문장 때문에 우리가 하나 주목한 거는 이 윗닦아라는 것이 내가 이거를 떠올리자라는 떠올림이라고 번역하는 데에서의 약간의 애매함. 그래서 요거는 자기화된 나의 행위가 능동적 행위가 아니고 닦아라는 가공 과정 안에 있는 난디에 의해서 경영되는, 표현하자면 수동적으로 몸과 함께하기 이전의 가공 과정에서 이렇게 떠올라오는, 이렇게 수동적인 의미를 담아가지고 난디에 의한 수동적. 이래서 우선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는 말을 찾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찾아지니까 우선은 요 두 번째 의미를 담아서 떠올림이라는 의미에 연결해서 떠오름이라고 번역하자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번역어의 선택을 했죠. 사실은 요 떠오름이라고 하는 번역이 경전을 번역하다 보면 어떨 때는 좀 애매함이 있고 어떨 때는 참 적절하게 우리 삶의 과정에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 이전에 나의 내면에서 어떤 것이 떠올라가지고 의도적인 액션 이전의 상황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번역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러합니다. 어쨌든 두 가지를 다 포함한 어떤 번역어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떠오름이라고 윗닦아를 번역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죠. 이런 이야기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고 그런 가운데에 맞지만 이까야 19번경은 어떤 주제를 말했나요? 이 윗닦아가 두 갈래,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더라. 어떻게 두 부분일까? 라고 하니 하나는 관리되지 않은 거죠. 소유의 윗닦아, 분노의 윗닦아, 폭력의 윗닦아. 그러니까 폭력의 떠오름. 나의 내면에, 그러니까 행위가 시작되는 그 자리가 나의 내면의 상황을 담고 떠오르더라. 그런데 이 담고 떠오르는 것이 어떤 상태를 담았느냐? 내면에서 소유를 담고 떠오른다. 분노를 담고 떠오른다. 폭력을 담고 떠오른다. 이렇게 한쪽 부분,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못한 내면의 상황을 싣고 떠오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출리의 떠오름, 분노 없음의 떠오름, 비폭력의 떠오름 해서 내면의 상황을 싣고 떠오르는데 왜? 난디가 관리하기 때문에 난디에 의해서 닦아 내면의 진행 상태가 담겨진 상태로 떠오르는데 그게 출리를 담고 떠오른다. 분노 아닌 상태를 담고 떠오른다. 또는 비폭력의 상태를 담고 떠오른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가지고 수행 과정에서 이렇게 떠오름이 발견되었을 때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지난주 공부한 마지막이니까야 19번 두 부분의 떠오름경이었던 거죠. 대략 이런 정도가 윗닦아 이 떠오름과 관련해서 두 번의 특강을 통해서 본 거죠. 글쎄,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얘기를 좀 하자면,
강보부님 이 위탁가 그래 떠오른다라고 하는 요 떠오름 요거 좀 구체적으로 아는 건가요? 정확하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억정부부님 우리 왜 앉아서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이게 좀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뭔가 막 생각하는 사유하는 이런 부분 우리 지난번에 공부에 보면 확산되는 개념으로의 팥반짝 뭐 이런 부분도 있는가 하면 그게 뭔가 이렇게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오잖아. 행위에서 이제 뭐 어차피 수행하는 중이니까 뭐 몸을 움직이거나 말을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의업에 속하는 사유 과정이 가라앉아지겠지 뭐. 이 복잡한 머리 상황을 쭉 가라앉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가라앉은 다음에는 그 더 내면에 의도 기대 지향이라는 업의 출발자리. 이게 알려질 거고. 그보다 더 밑에 위탁가라고 하는 무언가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와는 상관없이 내면에서 떠오른다라는 이런 부분이 차례로 이렇게 이제 설명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여쭤본 거는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복잡한 사유 확산일로에 있는 빡반자라고 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을 가라앉히는 것도 쉽지 않고 그게 가라앉았다라고 해도 의도 뭐 수행처에 가면은 의도를 보는 거요. 의도를 관찰하는 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의도가 직접 관찰된다? 이게 어디가 어떤 놈이 의도라는 그걸까? 이거 사실은 딱 꼬집어 말하기가 쉽지 않고 근데 그거보다 더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위탁가가 있단 말이야. 요게 위탁가요? 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걸 해야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마추마니까 19번 교에서 부처님이 수행 과정에 위탁가라고 하는 요거를 의도를 이렇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위탁가라고 하는 요거를 소유의 위탁가, 분노의 위탁가, 폭력의 위탁가라고 하는 한 부분으로 묶어서 여기에는 이렇게 대응하자. 그죠? 요거 나한테도 나쁘고 남한테도 나쁘고 둘 모두한테도 나쁜 거요 라고 숙고하는 일을 통하면 사라지죠. 요 얘기하니까 그렇다. 보통은 말하기를 박고부님도 아시겠죠? 보면 사라진다 이런 말 나오죠. 책도 있었죠. 보면 사라진다. 근데 그 보면 사라진다가 그냥 발견하면 사라진다? 요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이 경우에서는 분명히 소유의 위탁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보았을 때 사라진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 소유의 위탁가를 보아가지고 이것은 나도 해치는 것이고 남도 해치는 것이고 둘 모두를 해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숙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라진다라고 말하잖아. 보면 사라진다라는 요거를 자칫 이런 경전적 이해 없이 접근하면 그냥 한번 보면 없어지는 거. 근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보면 사라진다라는 이런 표현이 타당한 표현이라면 그러니까 본다라는 거기에 숙고한다. 내가 이러한 문제 상황을 발견해서 이것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숙고하는 대응을 했다라는 걸 담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봐야 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위탁가가 소유와 분노와 폭력의 위탁가로 한 부분이 되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이 다르고 출리와 분노 없음과 비폭력의 위탁가라는 또 하나의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이 다르다고요. 그러니 이거를 분명하게 보완하지 않고야 어떻게 대응할 거야? 이런 부분도 참 쉽지 않은 건데 제가 볼 때
이 떠오름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좀 교리에 입각해가지고 가장 적절하게 번역해내는 거잖아요. 윗닦아에 대한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이 표현인 것 같아요. 윗닦아가 뭐할까?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도 우리 선배 스님들께 좀 여쭤본 적도 있어요. 몇 번 여러분들한테 스님 윗닦아가 뭐예요? 당연한도 부분이 윗닦아가 뭐예요? 이러면 참 대답이 어려울 거예요. 지금 부분이 우리 그래도 윗닦아를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이해하니까 좀 생각을 해가면서라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교리적 배경 없이 그냥 뭐 수행을 하든 뭐 이런 분들이 윗닦아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좀 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저는 윗닦아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초선을 말해도 윗닦아 윗자라 있는 뭐 이렇게 말하고 하니까 윗닦아가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배 스님들한테 뭐 몇 군데 가서 이렇게 여쭤봤다고. 답변이 어떤 답변이 있냐 하면 윗닦아가 뭐요?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분은 제가 못 봤고요. 물론 뭐 그게 뭐 저기 청정도론인가 뭐 보면 뭐 종을 딱 치면 종을 치는 요거는 윗닦아고 거기에서 땡 하고 그 소리에 그 여운이 이어지는 건 윗자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아니면 꽃으로 새가 촥 날아오르는 거 윗닦아라 하죠. 그리고 거기에 딱 멈춰서 꿀 빠는 요거 윗자 이렇게 말하죠. 그런 비유들. 근데 그거 가지고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가지고 윗닦아가 뭔지 내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몇 번 해간 여쭤봤더니 결국은 저한테 돌아온 답변이 해피 스님도 수행을 좀 하십시오. 수행을 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딱 하고 말았어요. 제가 뭐 사실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못 됩니다만 스님, 저는 그럼 수행을 안 하는 사람인가요? 이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만약에 그 선배 스님이 정말로 윗닦아가 무언지를 아셨다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을까 싶은 정도로 사실은 저는 좀 불편하게 그 답을 받아들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삶에 대한 충분한 이해 위에서 윗닦아가 설명되고 나니까 강법부님 저는 이제 수행하면서 이 윗닦아에 어떻게 대응할까의 문제를 시작 접근하기 위해서 윗닦아를 보아야 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딱 그거예요. 앉아서 내 속을 들여다 보는 거지 뭐. 무언가가 내가 능동적으로 무언가 액션을 하지 않는데 내 안에서 무언가가 떠오른다면 어떠한 것이 나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면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사실은 어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윗닦아를 보고 있으면서도 이게 윗닦아인지를 몰랐던 거야. 그 부분이 안 그럴까요? 근데 분명히 경전이 지금 설명하는 바, 삶이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 바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라는 의도를 가미하지 않은 어떤 능동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글쎄 이거를 뇌과학자들 같으면 정기적 신호에 의한 어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몰라도 경에 의하면 닦아라고 하는 이 인식의 가공 과정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떠오르는 그죠? 근데 그거는 보면 보인다고. 내가 왜 갑자기 이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지? 왜 갑자기 내가 이런 어떤 상황을 진행하고 있지? 왜 갑자기 나한테서 이러한 상황이 생겨났을까? 근데 그러한 무언가가 생겨났다? 내 안에서 떠올랐다? 이거는 보인다고. 그거 위탁까지요. 경전이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나의 내면에서 이렇게 나의 능동적 액션 없이 떠올라오는 어떤 시작의 자리가 무엇을 싣고 있을까? 분노를 싣고 있을까? 폭력을 싣고 있을까? 소유를 싣고 있을까? 그거에 따라서 분류되는 거지 뭐. 그죠?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아주 비중 있게 본 거지만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위탁가는 이렇게 좀 하라. 이런 위탁가는 이렇게 하라. 이걸로 가르침의 근본의 한 축을 삼잖아. 근데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어떡하냐고. 그죠? 근데 이런 떠오름이라고 하는 번역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위탁가 어렵게 적용하지 말자고요. 분명히 우리 삶의 이야기에서 닦아라고 하는 내면의 가공 과정으로부터 표면적 삶의 자리로 떠오르는 거, 무언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 그거 위탁가요.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구분해서 아는 것까지를 보았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 거냐 하면 이제 마침하니까 그래 19번 경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응해라 이렇게 대응하라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요 위탁가가 하여간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떠오르는 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상태로 떠올랐는지 발견한 이후 얘기죠. 보지 못하고는 뭐 할 말 없는 거야. 우리가 수행에서도 담바미파사나 이렇게 말하려면 법이 드러나 보여주지 않고는 법을 관찰하는 일을 못하죠. 이제 이 위탁가가 그런 거라고 알려줘서 내 안에서 이렇게 나의 구체적 능동적 액션 없이 떠오르는 요거 위탁가를 발견한 다음에 이 위탁가가 따지면 19번경이 말하는 이쪽에 속하는 위탁가. 그래서 요거 내가 어떤 형태로든 대응해가지고 이 위탁가로부터 피해야겠다. 이 위탁가가 초래할 문제 상황을 해소해야겠다. 라고 윗닦아를 본 상태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윗닦아를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거 던져버리고 마음에 드는 내가 좀 나한테서 이런 윗닦아가 떠오르면 좋겠어 라는 그런 윗닦아로 삶을 바꿔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주제로 하는 경이 오늘 보려고 하는 맞지마니까야 20번 이 경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죠. 위타카 산타나 숫당 맞지마니까야 20번 떠오름의 구성경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어요. 산타나라는 단어를 가라앉힘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하여간 빨리와 가지는 의미 그대로 한번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은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을 불렀다. 비구들이여라고. 대덕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높은 마음을 닦는, 달리 말하면 삼매를 닦는 이 얘기죠. 비구는 5가지 상, 니미따를 때맞춰 사고해야 한다. 어떤 5인가?
일단 여기서는 이제 상이라는 말이 나왔죠. 상 뭔가요? 요 인식과 관련해서 상은 자리를 가지죠. 이 인식 누가 하나요? 안이비설신의 융네이처가 색성향 미촉법 요 웨이처를 주목하는 게 이제 작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식작용이라는 게 이렇게 외입처라는 대상과 외입처라는 주관 1대1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중요하게 하는 거지만 하나의 객관에다가 주관은 동시에 작용하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죠. 하나는 안이비설신의라는 누적된 것, 지난 삶이 누적된 것으로의 내가 내입처라는 이름으로 주관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찬다라는 요거. 사실은 이게 심의 작용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삶의 행위자인 심, 요것이 인식의 그러니까 행위를 전달한다라는 요 표현으로 또 하나의 동시적인 주관으로 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찬다가 이 행위 과정을 싣고 오는 게 라가 탐진치를 싣고 오는 거죠. 이 탐진치가 와가지고 색성향 미촉법을 어떻게 하나요? 이거를 왜곡시키죠. 이 왜곡된 상황을 뭐라고 불러요? 니미따. 요거 중국 사람들은 서로 상자로 번역을 했죠. 요게 바로 니미따거든요. 그러니까 니미따, 물론 뭐 이게 어떤 질적 수준을 싣고 오느냐에 따라서 뭐 이런 니미따 저런 니미따 우리가 보는 거지만 삼매의 니미따, 평정의 니미따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뭐 그런 어떤 질적 수준의 왜곡을 가져오느냐라는 측면에서도 니미따라는 말을 쓰지만, 그러나 어쨌든 니미따는 이 색성향 밀촉법 요것이 왜곡된 상태다. 얼마나 왜곡됐느냐? 요런 요 자리를 지칭하는 용어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 찬다에 의해서 왜곡된 니미따 이제 요 부분을 놓고 높은 마음을 담는 비구는 5가지 상을 때맞춰 사고해야 한다. 어떤 5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어떤 상에 접근한 뒤 그 상을 작의하는 비구에게, 자, 요 얘기는 뭐죠? 어떤 상에 접근한 뒤라고 하면 이게 왜곡된 것도 그대로 6개니까 색상 내지 법상, 색성향 미촉법의 왜곡 상태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흡수행 이러면은 신으로 촉을인데 이 촉이 사실은 촉 자체가 아니라 촉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가 탐진치를 다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호흡 수행을 한다. 그 콧구멍 앞에서 공기가 남기는 촉 느낌을 보자 라고 하는, 이거는 경전에 표현하는 바로는 뭐겠어요? 어떤 상에 접근한 뒤 이러면은 바로 콧구멍에서 공기가 남기는 느낌이라는 그 촉상으로 접근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어떤 상에 접근한 뒤, 요 개념 이렇게 이해하고요. 그리고는 그 상을 작의하는 비구에게 이건 뭐예요? 신으로 촉을 주목했다. 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상에 접근한 뒤 그 상을 작의하는 비구에게 찬다를 동반하고 진을 동반하고 치를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떠오름들이 일어난다. 이건 뭔가요? 일단 이제 니미따니까 찬다가
탐진치를 싣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탐이라고 하는 거 그냥 참다가 대표적으로 중생들한테는 참다라고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탐을 싣고 온다라는 요 상태는 그냥 참다라고 말을 해도 별 상관, 별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참다를 동반하고 이 얘기는 라가를 실은 참다가 왔다.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진을 동반하고 하는 것은 참다가 내면의 상태에서 성냄을 싣고 온다. 진. 그리고 치를 동반한다. 내면의 상태에서 치를 동반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참다를 동반하고 진을 동반하고 치를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떠오름들이 일어난다. 그건 뭐예요? 이제 얘기가 윗닦아로 와버렸죠. 박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니미따 이야기를 하다가 이 니미따에 접근하고 자극했더니만은 거기에 참다와 진과 치를 동반하는 윗닦아가 생겼다. 이러한 떠오름이 있었다. 내 안에서 요 상으로 갔는데 즉 어떤 색성형 미촉법이라는 대상 중에 어떤 거 하나를 딱 선택했는데 그랬더니만은 그게 닦아의 과정을 거쳐서 윗닦아로 떠올랐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는 뭐 우리가 알지만 닦아의 인풋 아웃풋 이럴 때 어떤 계가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견해, 어떤 윗닦아가 나오는지가 결정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메커니즘적으로는 이 말의 의미만 우리가 잘 이해하면 별 문제는 없죠. 자, 이렇게 이제 악하고 불선한 떠오름들이 일어난다. 비구들이요. 그 비구는 1. 그 니미따와는 다른 선을 동반하는 니미따를 자극해야 한다. 이 얘기는 뭐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수행자가 콧구멍 앞에서 호흡을 보는 요거는 아마도 악한 불선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이제 대략 그렇게 보지요. 안으로 색을 이래 보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강아지를 빵 걷어차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면 강아지를 걷어차는 모습이라는 색을 본 거죠. 뭐 그러면 그거는 강아지를 걷어차는 이런 그 폭력적인 거를 봤으니까 어쨌든 이건 악한 불선법의 위탁가가 일어난 거겠죠. 그렇다면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강아지를 걷어차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니미따와는 다르게 선을 동반하는 상을 자극해라. 이거 뭐예요? 그거 문제 있네. 그러면 내 마음을 어차피 이게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는 과정에 있는 거니까 보는 데서 문제가 있다면 이거 강아지를 좀 걷어차는 모습을 보아서는 안 되겠네. 그 옆에 보니까 어떤 어려운 사람한테 누가 이렇게 좀 짐을 들어준다거나 무언가 보탬이 돼주는 어떤 상황이 있다 라고 하면 그냥 내가 보던 것을 요거 보다가 요건 나쁜 거니까 그럼 그거 보지 말고 좀 좋은 걸 봐. 요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대상에 주목할 것인가의 주목 대상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비구는 1. 그 상과는 다른 선을 동반하는 상을 자극한다. 그 상과는 다른 선을 동반하는 상을 자극하는 자에게 참다를 동반하고 진을 동반하고 치를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떠오름들이 버려지고 사라진다. 요건 왜 그렇죠? 요건 어쨌든 뭐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딱가에 어떤 것이 들어올 때 어떤 견해가 아웃하고 어떤 윗딱가가
아웃하느냐 요 개념이니까 여기에서 지금 안 좋은 어떤 대상을 주목해가지고 안 좋은 것이 떠올랐다면 첫째로 할 일은 그거 대상을 바꿔라. 대상을 바꾸면 그 대상 때문에 떠오르던 안 좋은 것들이 안 떠오르게 된다. 이건 당연하죠. 안 좋은 대상이 인풋할 때에 그것에 대한 아웃풋으로 참다거나 진이거나 치를 동반하는 떠오름이 있었다 이건데 그거 안 봐버리면 안 올라오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어. 요 개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면 그 상과는 다른 선을 동반하는 상을 작의하는 자에게 참다를 동반하고 진을 동반하고 치를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떠오름들이 버려지고 사라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산매에 들어진다. 하여간 안 좋은 윗닦아, 나쁜 윗닦아는 어쨌든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게 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숙련된 석공이나 석공의 지자는 정밀한 쐐기로 거친 쐐기를 내려놓고 빼내고 되돌릴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 사실 그 쐐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 건축공학적으로 잘 이해를 못해서 설명이 어려운데 어쨌든 뭐 이게 이렇다는 거잖아요. 뭐가 이렇게 있다면 요거를 무언가 요 자리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버텨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본 작업을 하려면 요거를 딱딱딱딱 무언가 좀 작은 거로 해서 빼내고 진행한다? 그런 거겠죠. 어쨌든 안 좋은 놈은 일단은 덜 안 좋은 곳으로 바꿔라. 이런 개념으로 일단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비구들이요 어떤 상에 접근한 뒤 그 상을 작의하는 비구에게 참다를 동반하고 진을 동반하고 치를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떠오름들이 일어난다. 비구들이여 그 비구는 그 상과는 다른 선을 동반하는 상을 작의해야 한다. 그 상과는 다른 선을 동반하는 상을 작의하는 자에게 참다를 동반하고 진을 동반하고 치를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떠오름들이 버려지고 사라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산매에 들어진다. 반복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그 상과는 다른 선을 동반하는 상을 작의하는 그 비구에게 참다를 동반하고 진을 동반하고 치를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떠오름들이 일어난다면 요건 뭐예요? 일단 첫 번째 상황에서 이거 대상에 문제가 있으면 대상을 바꿔버려. 인풋에 문제가 있어서 윗닦아라는 아웃풋이 나쁘잖아? 그러면 인풋을 바꿔주자고. 그러면 아웃풋이 그 인풋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최소한 없어져. 마치 아주 나쁜 거를 조금은 덜 나쁜 거로 일단 대체하듯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일단 의미상으로는 이렇게 선을 동반하는 다른 대상으로 내가 리미터를 바꿔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인풋을 바꿔버렸으니까 그런 아웃풋은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요. 사는 일이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누군들 고생하며 살겠어요. 이런 방법이 제시가 되지만 사실은 우리 삶이라는 게 무지무지하게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 있는 이 마음이 몸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진 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그 힘이 이렇게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보지 뭐 이런 한 번의 시도에 의해 가지고 이게 잘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할 때는 되는데 다음번에 하려면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첫 번째로 대상을 바꿔버려. 인풋을 바꾸면 돼. 이런 방법을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해결이 안 되고 안 좋은 윗닦아가 반복해서 떠오른다면 그때는 어떻게? 아니 뭐 어떻게 그거야 삶의 누적된 힘이 강해가지고 되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별 수 없다. 그렇다면 좀 더 강하게 대응을 해보자. 해서 2단계 대응법을 이제 부처님 알려주는 거죠. 자, 2단계 대응법입니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비구는 그 떠오름들의 위험을 이렇게 이 떠오름은 불선이고 이렇게 이 떠오름은 비난받을 만하고 이렇게 이 떠오름의 보는 고이다 라고 살펴야 한다. 그 떠오름들의 위험을 살피는 그에게 참다를 동반하고 진을 동반하고 치를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떠오름들은 버려지고 사라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두 부분의 윗닦아경에서 바로 이런 세 가지 안 좋은 부분의 윗닦아가 떠오르면 어떻게 대응하라고 해요? 바로 여기서 말하듯이 이러한 윗닦아는 나쁜 거요. 나도 남도 둘 모두를 해치는 거고 지혜의 소멸에 속하고 파괴의 변에 속하고 열반 아님으로 이끌고 뭐 이렇게 그 부분을 숙고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번째 단계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윗닦아, 이런 안 좋은 윗닦아가 떠오른다라고 하면 이러한 떠오름은 위험한 거예요. 아주 이건 곤란한 거예요. 내 삶을 괴로움으로 이끌 거예요. 요 부분을 주목하라 이거죠. 바로 요 부분이 지난주 공부한 맞지마니까야 19번 두 부분의 떠오름경이 제시하는 안 좋은 부분의 윗닦아에 어떻게 대응할까? 그 내용하고 통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떠오름들의 위험을 살피는 그에게 참다를 동반하고 진을 동반하고 치를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떠오름들은 버려지고 사라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간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윗닦아의 위험을 보는 일을 통해서 여기서 위험을 본다라는 거 이제 윗닦아를 보는 거죠. 앞에서는 이 니미따에 대한 이야기에서 첫 번째 니미따를 바꿔버려 이렇게 답을 주셨다면 두 번째는 윗닦아한테도 직접 온 거죠. 이 윗닦아는 위험해 곤란해 라고 윗닦아의 위험을 직접 보는 이런 일을 통해서 안 좋은 윗닦아가 없어진다. 그러면 삼매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로 와야 되는 거죠. 이게 막 헷갈리네. 자,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장식을 좋아하는 어리고 젊은 여자나 남자에게 뱀의 사체나 개의 사체나 인간의 시체를 목에 걸어주면 혐오하고 부끄러워하고 피할 것이다. 뭐 비유가 아주 단순해요. 어리고 젊은 여자나 남자 이렇게 말하면 그저 꾸미기 좋아하고 뭐 이렇게 좀 뽐내고 싶고 이럴 텐데 그 어리고 젊은 여자나 남자한테 죽은 뱀을 갖다 목에 걸어주고 죽은 개를 목에 걸어주고 사람을 무엇보다도 죽은 사람의 시체를 목에 걸어주면 어떡하겠어요? 싫어! 하고 애가 부끄럽게 하고 어쨌든 도망가겠지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윗닦아가 이러한 윗닦아 아이고 이 안 좋은 윗닦아 이 부분이 그러니까 불선의 윗닦아가 계속 인풋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떠오른다 라고 하면
이야, 이거는 정말로 나처럼 이쁜 사람이, 그러니까 나처럼 이쁜 사람한테 누가 시체를 걸어주는 것과 같은 거요. 나는 도망갈 거요. 라고 얼른 그 윗닦아로부터 도망가야 한다. 어떻게? 맞지만 이까야 19번경에서 말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겠죠. 예,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비구들이요, 만약 그 상과는 다른 선을 동반하는 상을 자의하는 그 비구에게 찬달을 동반하고 진을 동반하고 칠을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떠오름들이 일어난다면 비구들이요, 그러한 비구는 그 떠오름들의 위험을 이렇게 이 떠오름은 불선이고 이렇게 이 떠오름은 비난받을 만하고 이렇게 이 떠오름의 본은 고다라고 살펴야 한다. 그 떠오름들의 위험을 살피는 그에게 찬달을 동반하고 진을 동반하고 칠을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떠오름들은 버려지고 사라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이어집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그 떠오름들의 위험을 살피는 그 비구에게 찬달을 동반하고 진을 동반하고 칠을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떠오름들이 일어난다면 요건 무슨 얘기예요? 어쨌든 이 누적된 삶이 가지는 힘이 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로 이 떠오름들의 위험을 살피는, 아, 이건 안 돼, 이건 나쁜 거야 라고, 마치 젊은이가 누가 자기 목에다가 시체를 걸어주면 피하는 이런 방법으로 그 윗닦아로부터 도망을 가도, 그러나 삶에 누적된 힘이 가지는 것이 또 붙잡고 이끌어가지고 그렇게 불선의 윗닦아,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떠오른다면 어떻게 뭐 누적된 것에 힘이 강하다라고 하면 부처님 입장에서는 별 수 없다. 세 번째 방법을 알려주마 라고 다음 단계가 제시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비구들이요, 그 비구는 3. 그 떠오름들에게 사띠 안음과 작의 안음을 실행해야 한다. 그 떠오름들에게 사띠 안음과 작의 안음을 실행하는 그에게 찬달을 동반하고 진을 동반하고 칠을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떠오름들은 버려지고 사라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간다 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아사띠 아마나시까라라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띠라고 하면 이게 그러니까 사띠잖아요. 마나시까라라고 하면 작의라고. 이게 뭐 작의도 되고 또는 이 상가파하고 좀 구분하느라고 사유라고 제가 표현 안 하고 사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작의라고 말하면 인식의 자리가 되고 사고하다라고 말하면 행위에서 이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해하는 경전을 보다 보면 이게 작의라고 해석해야 될지 사고라고 해석해야 될지 참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게 사실은 이 사고를 싣고 가가지고 작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결된 개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이거는 계속 좀 잘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제 사띠한다, 작의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일단 작의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내입처가 외입처를 주목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띠한다는 거는 뭐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작의하는 이쪽에서 보자면 호흡을 할 때 호흡 수행을 어떻게 하는 거죠? 신이 촉상을 주목해야 되죠. 그래서 딴 데로 끌려가지 않고 오직
호흡이라는 그 하나의 촉상, 요것만을 딱 붙잡고 계속 자극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일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마음을 도와가지고 자, 호흡만 계속 붙잡고 있자, 호흡에만 자극하자, 요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사띠잖아요. 그래서 사띠가 나의 마음이 신이라고 하는 신 네이처, 나의 마음이 호흡이라고 하는 대상을 잘 주목하고 있을까라고 마음의 현재 상태를 발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사띠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띠라는 것과 마나시까라라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세 번째 대응 방안, 그러니까 위탁가가 안 좋게 일어날 때 세 번째 대응 방안에서는 자, 첫 번째로는 이쪽에서 대상을 바꿔버려 이랬고요. 두 번째로는 이 떠오르는 것의 위험을 잘 살펴야 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도 또 안 좋은 것이 떠오르면 이제 세 번째로 무엇을 하라라고 하냐 하면 여기에 아를 붙여가지고 아 사띠니까 사띠하지 말고 아 마나시까라니까 자괴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자괴하지 말라라는 것은 표현하자면 이쪽에 색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 색을 주목하지 마 이런 얘기로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1번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방안하고 거의 통하죠. 근데 아 사띠하지 마 이 얘기는 뭔지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냥 뭐 경전이 쭉 설명하는 바를 보자면 아마도 사띠한다라는 것과 마나시까 자괴한다라는 것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자괴하는 것 그것을 사띠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잘 제어해 주는 거 요게 수행인데 이거는 지금 위탁가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까? 라고 할 때 자괴하는 그거 그대로 두지 마. 자괴하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 사띠도 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게 내 마음이 지금 그 안 좋은 대상을 붙잡지 않도록 거기에 자괴하지 않도록 잘 사띠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경에서는 분명히 사띠도 부정을 하고 있다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경전의 흐름을 가지고 이해하자면 자괴하는 그 상황이 유지되지 않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사띠하는, 그죠? 지금 자괴하고 있는 그 상황에 사띠하는 그것을 그러한 사띠의 역할을 바꿔라. 뭐 이런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지 사실은 좀 제가 정확하게 이건 아직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냥 뭐 그런 정도만 설명하고 일단 오늘은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구체적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거는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배제한 거거든요. 첫 번째 그 대상을 잘못 붙잡았다. 인풋이 나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는 인풋을 바꿔라. 요거 자괴하는 문제를 해결해라. 요거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오르는 것의 상태가 나쁘면 그 위험함을 보아라. 이랬는데 그렇게 위험을 살펴보는데도 불구하고 또 떠오른다면 이제는 자괴하는 일에 더해서 사띠하는 일까지도 제어를 해라. 뭐 이렇게 그 맥락상으로는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요 내용은 일단 요 정도에서 유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제가 좀 더 구체적 이해가 찾아오면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띠하는과 자의 안음을 실행해야 한다 이랬고요. 넘어가서 예를 들면 비구들에게 눈이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눈이 있는 사람이 시야에 들어온 형상을 보지 않기를 원한다면 눈을 감거나 다른 것을 쳐다볼 것이다. 말은 비유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누구를 보기 싫다 해야 되나? 박보부님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박보부님 조금만 봅시다. 만약에 이런다면 박보부님이 앞에 있어도 박보부님을 안 보는 방법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눈을 감으면 안 보이지 뭐. 그죠? 눈을 감으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박보부님 말고 강보부님 보지 뭐.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박보부님 안 보이지 뭐. 지금 딱 그 이야기를 하죠. 요게 지금 비유상으로 보면 이렇게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쳐다보라라는 건 뭐죠? 만화시가라. 자그한다. 하나의 대상을 주목하는데 그 대상을 주목하지 말고 다른 것을 보아라. 이런 얘기죠. 눈을 감아라. 이건 뭐죠? 삿띠라는 곳이 수행 5가지 기능에서 어떻게 나타나요? 이런 거 우리 그림 보잖아. 눈이 있다고. 눈은 뭐죠? 심이죠. 심인데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눈을 떠야 되고 빛을 비춰야 되죠. 이때 눈을 뜬다라는 것이 삿띠의 역할이잖아. 빛을 비춘다라는 것이 빠냐, 지혜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사마디, 삼매고. 이렇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삿띠라는 것은 눈을 뜨는 거라고. 그럼 여기 비유에서 눈을 감아버려 이 얘기는 뭐예요? 눈을 감아버려라는 것이 삿띠하지 마 그 얘기거든. 비유는 명확해. 그런데 이게 그럼 어떡하자는 얘기일까? 하는 데서는 아직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넘어가고 일단은 하여간 이런 비유까지 보았어요. 비구들이요. 만약 그 떠오름들의 위험을 살피는 그 비구에게 참다를 동반하고 진을 동반하고 치를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떠오름들이 일어난다면 이와 같이 그것들은 버려지고 사라진다. 이와 같이라는 건 뭐죠? 아사띠 아마나시까라의 방법이죠.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그 떠오름들에게 삿띠 안음과 작의 안음을 실행하는 그 비구에게 참다를 동반하고 진을 동반하고 치를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떠오름들이 일어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적된 힘이 강해가지고 삿띠 안 하고 작의 안 하는 그런 시도를 해도 안 좋은 윗닦아가 그래도 또 떠올라. 그럴 때는 그래 더 강한 대응 방법을 주마 라고 하면서 부처님 4번째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비구들이요. 그 비구는 그 떠오름들에게 떠오름의 형성작용의 구성을 사고해야 한다. 그 떠오름들에게 떠오름의 형성작용의 구성을 사고하는 그에게 참다를 동반하고 진을 동반하고 치를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떠오름들은 버려지고 사라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 단어 이 경의 제목이 되는 단어죠. 윗닦아, 상카라, 윗닦아, 상카라, 산타나. 자, 요런 단어가 나타났어요. 윗닦아, 이건 뭐 그대로 떠오름이죠. 상카라 뭐죠? 상카라? 행. 행. 행승 행. 응? 행승 행.
형성작용. 예, 저는 이게 필요했어요. 행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형성하는 겁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떠오름을 형성하는 거죠. 떠오름. 단문한 두부분. 떠오름이 형성되는 작용. 그러니까 떠오름의 형성작용. 이건 어떻게 말해야 되죠? 이 떠오름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어떤 나의 능동적인 나의 액션에 의해 가지고 형성되는 거? 생겨나는 거? 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보는 거지만 위탁가는 뭐냐고. 이거는 떠올림.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자기화된, 그죠? 딱가의 결과로 자기화된 내가 능동적으로 의도, 기대, 지향에서 업을 짓는 이 이전에 있는 딱가 안에 있는 난디에 의해서 관리되고 경영되는 수동적인 거라고, 그죠? 제 생각에는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거 같아. 위타카 상카라, 떠오름의 형성작용. 떠오름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요 개념이죠. 박보부님, 떠오름이 어떻게 생겨나죠? 떠오름이 어떻게 생겨나? 딱가해서, 그지? 나의 어떤 액션 이전에, 그지? 자기화된 나의 액션 이전에 나의 내면에서 그냥 수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인식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으로써 난디가 생겨나는 이런 과정에 의해서 그 결과로 난디에 의해서 경영되는 위탁가라는 것이 떠오르는 것 이렇게 돼 있잖아. 그게 위탁가의 떠오름이, 위탁가의 형성작용이지 뭐. 그죠? 이거를 우리가 뭐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만약에 위탁가가 이렇게 딱가에서 그러니까 딱가에서 수동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난디에 의해서 관리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탁가는 생겨나는 거예요. 요거를 모른다라고 하면 이 위탁가라는 데 대해서 무언가 본질적으로 한번 대응해보자.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모르고는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위탁가를 알았어. 그러면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겠지 뭐. 나한테서 지금 뭔가 불선의 위탁가가, 그러니까 불선의 상태로 계속 떠오르고 있어. 야,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보자 하니까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대상을 바꾸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두 번째 방법은 이거 참 위험한 거예요 라고 살펴야 되죠. 숙고해야 되죠. 세 번째 방법으로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자극하지 않고 거기에 눈 감아버려. 삿대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그리고 지금 네 번째로 나온 이야기는 뭐예요? 그래도 안 되면 야, 이 위탁가라고 하는 것이,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 하면 내 안에서 소유든 분노든 폭력이든 뭔가 불선의 것이 떠오른 거야. 그걸 본 거야, 그죠? 보지 못하고는 얘기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불선의 것이 떠올랐는데 거기에다가 왜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 떠오를까? 왜 이런 것들이 내가 이거를 바꾸려고 제거하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도 해소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안 좋은 것들로 떠오르는 것일까? 왜 그럴까? 이 떠오르는 것은 나의 내면에 딱가라고 하는 인식을 가공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 안에서 번뇌가 간섭하는, 그러니까 번뇌가 함께해서 2차 인식을 해서 무명을 만들고 탐가진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찌따가 생겨나가지고 그 찌따가 즐기고 원형하고 묶여있음으로써 난디를 만들면 그 난디가
경영하는 거, 난디가 관리하는 것이 요거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윗닦아의 문제를 바꾸려면 난디의 문제를 좀 바꿔야 되겠구나. 난디의 상황을 바꿔줘야겠구나. 난디의 상황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 아, 그렇구나. 2차 인식에 함께하는 상의 상태를 바꿔줘야 되겠구나. 달리 말하면 어떤 번뇌가 참여하느냐의 문제에서 번뇌의 상태를 바꿔줘야겠구나. 그런데 이 번뇌라고 하는 거 2차 인식에 참여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이 개를 조건으로 참여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무명의 요소인 이 개, 찬다라가가 어떤 것을 싣고 올 것이냐? 사유의 상태를 바꿔줘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윗닦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알 때 도무지 바뀌지 않는, 도무지 해소되지 않는 이 윗닦아의 문제에 대해서 4단계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게 그런 방법이잖아, 그죠? 왜 이럴까? 그렇구나. 난디의 문제구나. 이거 따지고 보니까 번뇌의 문제구나. 상이 너무 많이 병든 상태로 참여를 해서 그렇구나. 이거 무명의 요소가 일으키는 거구나. 뭐 이렇게 난디의 형성작용, 난디가 어떻게 생겨나는 거? 아니지. 윗닦아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면 그런 깊이 있는 심도 있는 대응이 강법은님 가능한 거죠. 알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는 자, 보는 자한테 가능한 얘기죠. 지금 하여간 요거 윗닦아 상카라가 이렇게 떠오름의 형성작용이다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산타나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니 요거를 약간 무언가 이제 가라앉힌다라는 개념. 왜냐하면 이 경 자체가 의도하는 게 뭐냐면 윗닦아를 가라앉히기 위한, 윗닦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도 그렇게 보아왔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이렇게 뭔가 가라앉힌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이럴 때의 산띠 탑띠라는 단어하고 조금 생김은 비슷하지만 그러나 다른 단어란 말이야. 그래서 산띠 탑띠하고 산타나하고 관계를 한번 제가 더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 산타나라는 단어는 뭐 어떤 것을 구성하고 있다, 그 위치다, 또는 fuel, 연료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resting place, meeting place, public place 해가지고 뭔가 휴식하는 장소, 뭐 이렇게 이제 의미를 갖는 단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라고 가장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요거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떠오름의 형성작용의 구성. 요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그러면 요게 무슨 말이 되는 거죠? 사실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윗닦아라는 것이 이렇게 형성되는 건데, 그 형성되는 것이 이런 과정, 이런 구성 위에서 생겨나는 건데, 이제 요렇게 윗닦아의 형성작용이 구성되었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부분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떠오름들에게 떠오름의 형성작용의 구성을 사고해야 한다. 윗닦아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다. 난디의 문제다. 번뇌의 문제다.
상이 병든 상태로 간섭하는 문제다. 무명의 요소의 문제다. 이렇게 윗닦아가 형성되는, 그러니까 윗닦아의 형성작용의 구성을 사고해라. 이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한 겁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이건 이게 지금 계속 설명드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으로 일단 설명을 드렸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이 급히 갈 것이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있을 것이다. 나는 왜 급히 가는가? 나는 천천히 가야겠다. 그는 천천히 갈 것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나는 왜 천천히 가는가? 나는 서야겠다. 그는 설 것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나는 왜 서 있는가? 나는 앉아야겠다. 그는 앉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나는 왜 앉아 있는가? 나는 누워야겠다. 그는 누울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그 사람은 각각의 거친 자세를 피한 뒤에 각각의 미세한 자세를 취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만약 그 떠오름들에게 삿디 안음과 작의 안음을 실행하는 그 비구에게 찬다를 동반하고 진을 동반하고 치를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떠오름들이 일어난다면 이와 같이 그것들은 버려지고 사라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자, 비유가 이렇게 나와요. 나의 상태를 지금 보는 거죠. 내가 막 급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야, 왜 급히 가? 천천히 가. 라고 나를 제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가게 됐어요. 그러면 왜 천천히 가? 서. 라고 제어해요. 서고 나면 뭐하러 서 있어? 앉아. 왜 앉아 있어? 누워. 편히 누워. 뭐 이런 식으로 나의 현재 상태를 잘 단속해가지고 편안한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이 무엇냐라는 부분을 이제 또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빨리 가다가 천천히 가다가 서서 앉아서 누워서 이래 되니까 이러한 그 떠오름의 상태를 가라앉히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도 되고, 그런가 하면 이게 윗닦아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윗닦아의 형성작용이 아니라 윗닦아의 행위라고 상카라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면 윗닦아의 행위를 가라앉히자. 이런 의미로 비유에 의해서 볼 수 있고, 형성작용으로 이해를 하면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윗닦아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의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집중된 사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윗닦아를 가라앉힌다. 그 부분도 결국은 윗닦아가 앞에 세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제어되지 않은 윗닦아를 가라앉히는 이런 방법이 되고 하죠. 말을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애매함이 좀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까 3번에서도 좀 애매함,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4번도 이런 정도로 단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는 그런 설명을 한 거로 하겠습니다. 비유하고 부합이 되는 것인지 부합되지 않는 것인지 하는 부분도 좀 더 제가 고민해 가지고 뒤에 한번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비구들이요, 만약 그 떠오름들에게 떠오름의 형성작용의 구성을 사고하는 그 비구에게, 즉 이렇게 대응을 해봐도 또다시 찬다를 동반하고 진을 동반하고 치를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떠오름들이 일어난다면 비구들이여, 그 비구는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굳게 대고 심으로부터 심을 지지하고 압박하고 작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이 뭐예요? 앉아가지고 그래 참선을 하는 가운데에 이 윗닦아의
불선한 떠오름의 상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1, 2, 3, 4로 이렇게 해봤는데도 그래도 해결이 안 돼.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냥 몸으로 대응하자. 라고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굳게 대고 그리고는 마음으로 마음을 지지해. 마음아 가만히 있어! 라고 지지하고 압박하고 작용할 수 없게 한다.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딱 그냥 해가지고 마음이 어떤 구체적 액션을 취하지 못하도록 제어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기는 하죠. 수행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윗닦아들을 잘 가라앉히고 윗닦아가 저기 그 흙을 씻는 사람들의 비유에 의하면 중간 불순물이에요. 그러니까 삼매로 가려면 아직도 좀 갈 길이 멀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어쨌든 잘 마음을 다스려 가지고 삼매로 가는 이 과정인데 여기서 윗닦아의 문제를 따지자면 마음으로 사티 사마디 빠냐라는 기능으로 다스리지를 못해가지고 몸을 동원해가지고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대고 이래 되면 어때요? 이거는 참선을 하자라는 이 수행 자체를 깨는 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좋은 방법은 못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불선의 윗닦아가 지속적으로 떠오르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윗닦아의 문제는 풀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해라.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약간 다섯 번째로는 몸을 동원해가지고 라도 윗닦아의 문제는 해소해라.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자, 넘어가면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굳게 대고 심으로부터 심을 제지하고 압박하고 작용할 수 없게 하는 그에게 찬달을 동반하고 진을 동반하고 치를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떠오름들이 일어난다면 이와 같이 그것들은 버려지고 사라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힘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머리나 목이나 어깨를 잡아서 제지하고 압박하고 활동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어제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 강제로라도 몸을 동원해서라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만약 그 떠오름들에게 떠오름의 형성작용의 구성을 사고하는 그 비구에게 참달을 동반하고 진을 동반하고 치를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떠오름들이 일어난다면 비구들이여 그 비구는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굳게 대고 심으로부터 심을 제지하고 압박하고 작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굳게 대고 심으로부터 심을 제지하고 압박하고 작용할 수 없게 하는 그에게 찬달을 동반하고 진을 동반하고 치를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떠오름들이 일어난다면 이와 같이 그것들은 버려지고 사라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사실은 부처님이 윗닦아의 문제에 대해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5단계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앉아서 이 수행의 과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1, 2, 3, 4 4단계가 주어졌고 그래도 안 되면 몸을 동원해서라도 일단 윗닦아의 문제를 풀어라. 만약 그걸 못 풀면 어떻게 돼요? 앉아는 있어도 이게 수행이 아닌 거죠. 그죠?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5개로 답을 주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비구들이요 어떤 상에 접근한 뒤 그 상을 작의하는 비구에게 참달을 동반하고 진을 동반하고 치를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떠오름들이 일어날 때
1. 그 상과는 다른 선을 동반하는 상을 작의하는 그에게 찬달을 동반하고 진을 동반하고 치를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떠오름들이 버려지고 사라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2. 그 떠오름들의 위험을 살피는 그에게도 참달을 동반하고 진을 동반하고 치를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떠오름들은 버려지고 사라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3. 그 떠오름들에게 삿디 안음과 작의 안음을 실행하는 그에게도 찬달을 동반하고 진을 동반하고 치를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떠오름들은 버려지고 사라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4. 그 떠오름들에게 떠오름의 형성작용의 구성을 사고하는 그에게도 참달을 동반하고 진을 동반하고 치를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떠오름들은 버려지고 사라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5.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굳게 대고 심으로부터 심을 제지하고 압박하고 작용을 쏘게 하는 자에게 참달을 동반하고 진을 동반하고 치를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떠오름들은 버려지고 사라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자, 요 5가지를 반복해주고 있죠. 마지막에 가서 정리해 주신 거죠. 비구들이요, 이 비구가 떠오름의 방법의 길에 숙련된 자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5가지 방법에 의해서 윗닦아가 잘 제어되는 이런 사람, 떠오름의 방법의 길에 숙련된 자라고 불린다. 원하는 떠오름은 떠올릴 것이고 원하지 않는 떠오름은 떠올리지 않을 것이다. 뭐 가장 중요한 이 경우의 목적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원하는 떠오름은 떠올릴 것이고 원하지 않는 떠오름은 떠올리지 않을 것이다. 가래를 끊었고 족쇄를 풀었고 바르게 자기화를 관통했고 괴로움을 끝내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아주 기뻐서 세존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다. 자, 마치마니카야 20번 떠오름의 구성경을 보았는데 아무튼 뭐 제가 그 준비를 나름대로 하여간 했습니다만은 법배를 하다 보니까 하여간 2가지 부분은 좀 그 숙제로 남겨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아사띠, 아마나시까라 에서 마나시까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사띠 하지 않는다, 눈을 감는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연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째에서 나타난 그래서 저는 이게 충분히 해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지금 오늘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비유로 제시된 빨리 가다가 천천히 가다가 서고 앉고 눕고 이런 방법이 제시된 거에서 조금 더 좀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이 산타나라는 단어하고 띠, 타띠 이래 나올 때 띠타띠하고 타나하고의 그 단어의 관계를 한번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요거 제가 이런 숙제로 남겨두고 있고 만약에 요게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면 이런 측면이 검토돼야 할 것 같습니다. 행이라고 하는 거, 상카라 이거는 형성작용이지만 이게 신행, 구행, 심행 이럴 때는 몸과 말과 찢다를 형성하는 작용이죠. 그러나 이게 오온의 행의 자리에서 신행, 구행, 의행 이렇게 나타날 때는
신의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신의 행위를 말하는 거, 구의 행위, 의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그렇게 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이 윗닦아가 형성되는 작용이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오늘 우리가 이제 해석한, 번역한 그런 방법이 적절할지, 아니면 이 떠오름이 행위하는 것, 떠오름이 막 그러니까 안 좋은 상태로 너무 활발하게 그런 것을 가라앉혀가는 과정으로의 대안을 말한 건지, 요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는 일단 좀 숙제로 남겨놓고 제가 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난주 낮 시간, 저녁 시간, 그리고 오늘 이 수업까지 윗닦아를 주제로 하는 특강 3번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윗닦아 아무튼 많이 중요한 개념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라도 메커니즘에 근거해서 윗닦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큰 발전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중요한 주제니까 우리가 좀 더 연구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고요. 앞으로 3개월간 3주간 방학하고 8월 22일이 되겠죠. 8월 22일 수요일 날 여러분 다시 뵙기로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요 기간 동안에 이제 12연기 책을 좀 직접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매일 1시간 남짓 이렇게 좀 준비된 만큼을 동영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할 건데, 박보부님 노는 일이 심심하시면 언제든지 오셔요.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